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구가 있습니다. 이 구에 원기둥이 이렇게 내접하고 있습니다. 내접하고 있는 원기둥은 여러 개의 모양이 나올 수가 있죠. 좀 더 길쭉한 원기둥을 만들 수도 있고 약간 납작한 원기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원기둥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문제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그때 원기둥의 높이를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 안에 내접하는 원기둥을 하나 그려놓고 우리가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구의 중심에서 이 윗면 있죠. 내접하는 원기둥의 윗면의 중심까지의 이 점을 P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O에서 P까지 요 길이를 X라고 편의상 둬봅시다. O에서 P까지를 X라고 하면 자 그러면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x니까 2배면 원기둥의 높이가 2배가 되겠죠. 2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OP 길이 x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최대가 될 때 얼마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반지름 이 원기둥의 면의 반지름도 알아야 됩니다. AP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쓰면 되겠습니다. 무슨 성질입니까? 여기서 이 A까지 여기를 A라고 합시다. A까지 거리는 9의 반지름과 같기 때문에 여기가 6입니다. 6. 그리고 여기서까지는 X라 그랬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P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죠. 뭐가 됩니까? 루트 그렇죠. 빗변의 제곱 36 빼기 요 변의 길이의 제곱 X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기둥의 부피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를 Vx라고 하면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의 반지름의 제곱이 되니까 반지름이 여기서 여기까지죠. AP 길이가 반지름이 됩니다. 그거를 제곱하니까 36-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x의 2배가 되니까 2x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요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극대극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대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분해야 되겠죠. V'X를 구하면 파이는 상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요걸 미분합시다. 요걸 미분하니까 72-6x 제곱이 되죠. 그래서 자 인수분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6을 끄집어내면은 x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다시 한번 인수분해하니까 x 플러스 2루트 3, x 마이너스 2루트 3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x의 범위를 일단 구해야 되겠죠. x의 범위는 밑면의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니까 0에서 높이니까 0부터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0부터 6까지 되겠죠. 6 사이에 됩니다. 6 사이. 그래서 이제 x의 범위가 0부터 6 사이에서 이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분한 것이 0이 되는 근 찾아봅시다. 자, x가 얼마죠? 2루트 3 하나밖에 없죠. 2루트 3. 그래서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vx가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죠. 최고차가 음수죠. 그래서 이렇게 물결 모양 내려오는 물결 이렇게 대충 그리고 x가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루트 3이고 이쪽에는 플러스 2루트 3이 있겠죠. 그래서 0에서 6까지 0은 한 요 정도 있겠네요. 0에서 한 6까지 이 정도. 여기에서 당연히 최대값은 요 점이죠. 요 점. 요 점이 최대값이 됩니다. x가 2루트 3일 때 그때 부피의 최대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부피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높이를 구하랬나요?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랬나요? 자, 부피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자, 원기둥의 높이 답은 원기둥의 높이는 x가 2루트 3인데 답이 2루트 3이 아니죠.
5에서 p까지 절반이 2루트 3이니까 2배가 돼야 되니까 2배 곱하기 2루트 3 해가지고 4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때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x에다가 2루트 3을 여기 부피 구하는 식 여기다가 대입하면 그때 부피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방정식,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a 값에 따라서 요 3차 방정식의 근이 달라지는데 a가 어떤 값의 범위를 가져야 세 실근을 갖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a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a를 따로 한쪽으로 빼내고 나머지 식은 이제 한쪽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x제곱을 이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형이 되죠. 자, 그래서 요 방정식이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식이죠. 이항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데, 자, 왼쪽에는 요 다항식을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이거를 fx라 둡니다. 뒀죠? 왼쪽에는 다항식을 fx라 뒀어요. 왜 이렇게 뒀습니까?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fx로 뒀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미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f'x를 구하면 인수분해를 하면 0하고 2에서 극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0과 2를 이렇게 증간표를 표시해 주고 최고차가 양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함수값도 구해줘야 됩니다. x가 0일 때 그때 f에다가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요 fx 2 대입하니까 8 빼기 12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5가 극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요 3차식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0, 마이너스 1이 극대값입니다. 요 점이 극대값.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5가 요 점이 극소값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실근이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방정식의 실근은 뭐하고 똑같냐면 요 그래프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뭐하고 똑같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요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a라고 하는 요것도 함수죠. y는 a라고 하는 요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른쪽에는 a는 상수예요. 그럼 y는 a라고 하는 상수를 그리면 되는데 만나는 교점이 3개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이렇게 통과해야 교점이 3개가 생기죠. 하나, 둘, 3개가 생깁니다. 요 위쪽을 통과하게 되면은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죠. 그래서 요 a라는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요 사이에 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낮을 때가 요 점이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부터 제일 클 때가 마이너스 1입니다. 요 사이에 통과해야 교점이 3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이 부분에 중요한 게 뭐냐? 요 방정식의 실근은 뭐하고 똑같냐면 요 함수와 요 함수가 만나는 그 실근과 같다. 그래서 개수가 3개니까 만나는 교점도 3개가 돼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부등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fx가 주어져 있고 gx도 주어져 있죠. 이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도록, 항상 크거나 같도록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요 부등식이 제일 중요한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fx에다가 요 식을 대입하고 gx 자리에다가 지금 요 식을 대입했어요. 자, 요 식이 성립하도록 그랬습니다. 이게 성립해야 됩니다. 무조건 모든 실수에서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럼 주인공이 이제 K죠. K의 범위를 구했으니까 주인공은 K를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를 전부 이항을 시킵시다. 요 두 개를 주인공이 K니까 이쪽으로 이항을 보냅시다. 그러면 좌변은 K만 남고 우변은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4x4제곱에다가 x제곱 이항하니까 플러스 4x제곱 되죠. 자, 그렇게 옮겨놓고 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식을 이제 뭐라고 놓냐? 이걸 이제 hx라 놓을까요? 이걸 hx라 둡시다. 그러면 요 부등식은 뭘 의미하냐? 여기에는 요 그래프보다 hx라는 그래프보다 함수값이 k가 커야 되죠.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요 k라고 하는 것은 직선입니다. y는 k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프로 그렸을 때 요 k라고 하는 직선, 요런 직선입니다. 이 직선이 요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그리면 k는 그 위에다 그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k가 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요 식을 자 hx라 둡니다. 그래서 요 hx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미분을 하죠. 요거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16 x세제곱 12x제곱 됐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라 그랬죠? 마이너스 4x제곱이 공통인수고 자 묶으니까 4x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4분의 3, 0은 그 값이 아니에요. 제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플러스니까 안 바뀝니다. 4분의 3에서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4분의 3을 증간표에다 쓰고 4분의 3보다 크면 x가 4분의 3보다 크면 얘는 플러스지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증가, 감소 이렇게 증간표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값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x가 4분의 3일 때 h에다가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좀 복잡한데 함수값이 64분의 27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4분의 3일 때 그 값이 증가해서 감소 바뀌었으니까 극대값이 되고 요 함수값은 64분의 27입니다. 대충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게 hx인데 hx보다 k가 더 커야 된다 그랬죠. 크거나 같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럼 k란 요 직선이 요 그래프 요 위쪽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k란 요 값은 여기에 있는 64분의 2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호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k가 64분의 27이 되면 모든 x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요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있던 이거 이항시키면 원래 있던 요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화면을 처음으로 돌려서 이 문제를 다시 여러 번 듣기 바랍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음과 같은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점 P가 출발한 후에 다시 원점에 도착했을 때 그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조건이 원점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럼 원점은 위치가 얼마죠? 원점 위치가 x값이 얼마일 때입니까? 그렇죠.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x가 0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x가 0일 때. 그럼 x값이 요건데 요 식이 얼마일 때입니까? 이게 0일 때 시간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점에 도착할 때는 x값이 0이므로 지금 요 식이 x값인데 이게 0일 때 시간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되죠. 인수분해하면 뭐 t가 0, 마이너스 2, 2가 0이 되는데 시간은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t가 2입니다. 2. 그래서 2초가 됐을 때, t가 2 됐을 때 그때 원점에 도착하지요. 그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랬으니까 속도는 여기에는 요 x값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분하니까 3t 제곱이고 플러스 16이 되죠. 가속도는 뭡니까? 요 속도를 다시 한번 또 t로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6t가 되죠. 상수는 없어지고. 자, 그래서 이제 t가 2초일 때 t에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자, 여기다 2 대입하니까 속도는 4가 되고, 가속도는 여기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죠. 이건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니까 또 위치, 속도와 가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똑같죠.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그 위치를 X라고 그랬고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옳은 것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고 뭐 미분을 해야 되니 어째야 되느니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분하지 않고. 자, 시간이 0초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 위치를 말하는 거죠. 요만큼 있습니다. X의 위치가. 오른쪽에 이미 이쪽에 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점점 내려옵니다. 내려온다는 얘기는 처음에 있던 위치에서 원점 쪽으로 다시 원점 쪽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A초가 됐을 때까지 지금 오른쪽에서 원점 쪽으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다 표시했어요. 자, 0초 출발한 뒤에 A초가 될 때 어떻게 움직였냐면 처음에 0초일 땐 요만큼 와 있어요. 지금 이미 요 정도에서 출발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A초가 됐을 때까지는 쭉 원점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초가 됐을 때는 원점에 와 있죠. 원점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초부터 B초 사이에는 자 보세요. 지금 원점에 있다가 이제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음의 방향으로 쭉 멀어집니다. 그래서 요 점을 K라고 합시다. 요 점을 K. 그럼 A부터 K까지는 어떤 거냐? 원점에서 음의 방향으로 서서히 멀어지죠. 그래서 A부터 K초까지는 어떤 움직임이냐면 원점에서 음의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K초가 지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죠? 가장 멀리 멀어졌을 때가 요 점인데 요 점에서 B초까지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초부터 B초까지는 다시 여기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됐을 때는 다시 원점에 또 왔죠. 그 다음 B에서 C까지는 원점에서 다시 양의 방향으로 커지죠. 플러스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초부터 C초까지는 다시 원점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A초까지는 원점으로 왔다가 A초부터 K초까지는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가 K가 됐을 때 다시 U턴해서 B까지 다시 오죠.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음해만 왔습니다. 자, 기억. 0에서 C까지 원점을 두 번 지난다. 자, 0에서 C까지. 0에서 C까지인데, 여기까지인데, 원점을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지나죠? 두 번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A에서 B까지는 어때요? 원점에서 음의 방향으로 쭉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원점 되돌아오죠? 그래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한 방향이 아니죠. 그 다음에 0에서 C쪽까지는 방향이 두 번 바뀐다. 자, 쭉 갔다가 여기에서 한 번 바뀌죠? 한 번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쭉 갑니다. 한 번밖에 안 바뀌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뭐 미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 뭐 미분해서 이차함수 미분하면 요거 양수니까 이차함수 미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미분하면 요 이차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방향이 바뀐 점이 요 점입니다. 요 K란 요 점. 요 점에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